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좋았죠? 예, 코스닥은 특히나 이제 1%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먼저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키 맞추기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는데요. 지금은 코스닥이 상당히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따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할 때까지는 아마 코스피 대비 좀 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시가 오늘도 강했는데 오늘 증시의 어떤 화두는 한국의 코로나 대유행이었다고 보여져요. 예, 그 관련된 소위 이제 수혜주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군들, 그 백신이라든지 그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시장을 완전 이끌었고요. 바이오 업종이 다시 또 강력한 어떤 파동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일상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그거를 이제 올려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서정주 회장님이 얘기하는 이제 코로나는 결국은 솔루션이 해법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만이 답이다는 이제 강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볼 땐 유일한 답이고, 이거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거기 중심에 사실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을 투자해서가 아니라 셀트리온이 그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걸 또 원가로 공급한다는, 얼마 전에는 이제 한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또 공공재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결국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기업가의 어떤 정말 철학이자 가치관인데 존경스러운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한국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 기로에 있습니다. 지난 3, 4월 1차 유행, 그리고 7, 8월 달에 2차 유행, 그리고 이번이 3차 유행인데요. 이번은 1, 2차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고, 젊은 층으로 지금 중심으로 확산이 빨라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무증상으로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클럽도 가고, 막 술집도 가고, 어디, 콘서트도 가고, 이러면서 이게 막 불특정 다수를 막 계속 이제 전파시키고 이제 감염시키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하루에 막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미국과 유럽까지 대유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대 기로라고 좀 보여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거? 그러니까, 17개 시도 전체로 지금 다 퍼져 있고요.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전역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클러스터별로 어디 회사, 어디 지역,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생했다면 지금은 싹 퍼져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고, 정세균 총리가 이제 하루에 1000명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이번 주말에 다들 방역 잘 하시고 정말 어디 다니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셀트리온 관련된 얘기를 이제 드리게 될 거고, 또 이제 셀트리온이 이렇게 또 치료제를 원가 공급하고 진단키트까지 또 원가 공급을 한국에 이렇게 제공하면 기업은 무엇을 얻겠습니까? 명성을 얻는 거죠. 명성을 얻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위상을 얻죠. 글로벌 시장에서 K방역, 그리고 이제 치료제를 갖고 있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때 진단키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량 이제 만들어서 각 국에 이제 공급하면서 굉장히 소위 이제 갑의 위치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위상을 굉장히 높였던 몇 개월 전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진단키트보다 더 중요한, 아무나 이제 만들 수도 없고, 지금 극소수만 만들 수 있는 항체 치료제를 한국 정부가 손에 쥔다면 어마어마한 위상을 얻게 될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왕이 부장이 왔는데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제안을 한 게 동북아 이제 그 방역 보건 협력체를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고 중국의 협력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북한, 중국, 일본, 몽골, 한국 이렇게 참여하는 협력체를 하자 해서 왕이 부장이 또 구상에 대한 지지를 하고 적극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북아 이제 협의체 방역 뭐겠습니까?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를 서로 공유하고 방역을 또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어떤 협력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협력체를 만들면서 또 거기에 이제 치료제를 들고 있게 되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죠. 일본은 지금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고 뭐 진단키트도 뭐 없고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이번에 K-방역을 위상을 드높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얘기들 또 지금 코로나 상황 얘기들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리포팅 통해서 또 내년도를 좀 전망해보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 오전에 이제 올려드렸지만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요거 안 하신 분 계시면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제목은 이제 대한민국 코로나 청정국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주세요 해서 오전 영상 그리고 어제 장마감 복귀 영상에 요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꼭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 5,000명 좀 넘는 수준으로 이제 동의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이 입김이 들어가고 이렇게 동의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추진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셀트론으로서도 서정림 회장님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셀트론이라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한국 국민에 대한 한국 전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힘을 보태서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동의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오늘 영상의 본문 그리고 이제 덧글 쪽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꼭 주말에 많은 분들 또 퍼뜨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 마감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9% 상승했고요. 종가가 이제 고가 부근에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모습, 양봉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수가 이렇게 5일선 안 깨면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진짜 세구나.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거 팔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강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얘기 드린 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오를 때가 됐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 고점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 고점이 이제 905포인트잖아요. 앞에 9월달의 고점이 요거 돌파를 셀트론 그룹주가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없다. 위에 없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거의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 3차 대유행의 어떤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 CMO 이런 어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이오 쪽이잖아요. 바이오 업종 전체가 K-방역이라는 엄청난 역대급의 어떤 트렌드를 등에 업고 코스닥 지수를 바이오 업종의 이제 제약 업종, 뭐 의약품 업종의 지수를 역사상 최고 수준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게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 지난 5월 달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최근에 이런 조정을 보이면서
약간 좀 뭐랄까 한풀 좀 꺾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은 이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런 조정을 이제 받았다는 거는 야, 이게 여기서 날리지 않고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세게 날리겠다는 거죠. 이 정도를 또 이제 눌려가지고 물량을 또 흡수하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제 각도를 세운다든지 더 길게 세게 올리겠다는 의중인데 이런 얘기를 제약업종 지수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 월봉 제가 예전에도 자주 설명드린 거 1차 이제 그 한미약품이 이제 기술 출 크게 하면서 2015년도 바이오 업종이 막 들썩였죠. 1차 파동이라 본다면 셀트론과 신라젠 비롯한 삼성바이오가 이제 만들어냈던 이 2차 파동 2017년도입니다. 이때 파동 그리고 센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3차 파동인데요. 이거는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놓고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조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부근에 전고점 부근에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죠? 없죠. 지수 자체, 업종 지수 자체도 위로 없습니다. 그리고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 파동입니다. 이건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차 파동에서 대한민국이 주인공인 K방역이라는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바이오 업종의 대시세 분출의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과거에도 이제 강조드리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치료제는 셀트리온, 혈장 치료제는 녹십자, 백신은 제넥신, 변함없이 메인 종목이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와 같이 지원받아서 만들고 있는 대표 선두 업체입니다. 이 기업들이 중심에 서서 이 업종 지수, 코스닥 지수, 제약업종 지수, 의약품 업종 지수까지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을 했죠. 근데 저는 그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진 않고요. 어떤 표현을 좀 이해시켜드리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바이오 역대급 장세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이오 업종 자체가 팬데믹도 뭐 이게 뭐 몇 년 주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인공인 것도 이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실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장세는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셀트론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약업종 지수,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돌파 직전에 있고요. 의약품 업종 지수도 월봉으로 다시 보면 조정받다가 다시 돌파시키는 그런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제 어떤 과열기, 버블기, 어떤 고점의 패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뭐 이게 주구장창 뭐 1년, 2년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 업종은 짧고 굵게, 짧고 굵게입니다. 이거 1년 동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고점 징후의 어떤 흐름들, 과열 징후, 버블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들이 오늘도 코스닥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뭐 일단은 10억이긴 하지만 매년 10억, 작년에도 뭐 3조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수급은 12월 달에 상당히 많이 빠질 거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끄럽지 않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의 전고점 돌파도 요란하지 않게,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시장이 막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개인들은 양도세 피로 파는데 그거를 외국인이 싹 쓸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보여져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2,7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개인이 한 1,900억 샀고 외국인도 한 780억 정도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업종을 보면 화학업종, 의약품 업종이 제일 많이 샀네요. 비금속, 철강, 기계. 요즘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안 사네요. 예,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제 IT 쪽이 조금 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조금 많이 달렸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식혀주는 흐름이 수급이 나온 것 같고요. 금융업종에서도 매도가 나왔네요. 어쨌든 오늘은 그 의약품 업종, 배터리 업종 여기서 좀 강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유통이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568억,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으로 720억, 화학, 제약, 배터리, 그러니까 BBIG 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BBIG, 코로나 이제 수혜주들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좀 드렸잖아요. 역발상으로 좀 생각하시라.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유통업종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많이 좀 나거나 하면 저는 저가 매수 기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투자 의견은 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코로나 수혜주라 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오는 것들은 저는 따라잡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쉬었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보합 정도니까 쉬었다 보면 될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0.74% 하락하면서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 보합 정도, 그냥 좀 옆으로 기는 형태예요. 네이버도 보합 정도, 셀트리온이 1.3%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차 1% 강세, 삼성 SDI 그냥 보합 정도, 카카오도 보합 정도. 오늘 미국 시장이 전일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해 가지고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휴장이면 우리나라에서 좀 변동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종목 장세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큰 변동이 없었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8%로 오늘 굉장히 셌죠. 어제 이제 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43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금액으로 한 500억 정도로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전례 없는 규모의 순매수를 했는데요. 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와 세네요. 거래량 대래량 터진 지점의 윗부분으로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고점을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유의미한 어떤 시세 흐름을 내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이제 몇 분 질문이 오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오르면 또 셀트리온을 헬스케어로 바꿔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깔끔하게 그냥 세 종목 다 갖고 오시는 게 제일 깔끔하고, 어차피 이 세 종목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가는 종목들이다. 오늘은 요게 먼저 가고 오늘은 저게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 한 곳에서 만나고 한 회사가 될 종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하지 마시고, 나는 셀트리온만 갖고 있는데 나는 헬스케어만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질투 아니 질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가 제일 셌고 전고점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외국인 수급이 만들었던 시세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셀트리온 다 보죠. 그냥 그룹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 수급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 뭐 순매수 하면서 양봉으로 쳤고요. 거래량은 여기서는 물량을 흡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굉장히 정석적으로 되고 있어요. 정석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특별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매물 소화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 고점 때 여기가 좀 매물이 많고요. 그리고 앞서 한 7, 8, 9월 달에 이 매물대, 요 매물대 두 개를 흡수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물량 흡수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차트를 분석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펀더멘털 차트 저는 같이 결합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종목 분석을 할 때 아주 예술적으로 보더라도 베스트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를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물 흡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역사적 신고가 부근 그리고 직전 고점대를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서 되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예,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조정이 나올지 이거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한 5시 좀 지났는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하면서 그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 30분 이제 간격으로 이제 거래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단일가 매매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어떤 다음 주 주가 향배에서 사실 뭐 셀트리온 제약이 거래 대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30분마다 이제 체결되는 단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주도권은 아무래도 셀트리온 혹은 헬스케어가 아마 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대금 터진 쪽이 주도권을 쥐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주도권을 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잖아요. 왜냐하면 거래대금 자체가 보시면 8천억이 터지면서 주도권을 줬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4천억, 셀트리온이 4천억, 둘 다 4천억 정도. 그래서 거래대금 더 터지는 쪽이 주도권을 짓는 건데 어쨌든 제약은 이 단일가에 걸렸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은 거래대금 터질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는 없고요. 뭐 그렇게 과열을 좀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생긴 거래소의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제넥신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장중에 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또 이제 제넥신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백신에 대한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임박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빠르면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2상에 대한 바로 이제 게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공시 형태든 어떤 뭐 기사 형태든 이렇게 공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조정을 잘 받았어요. 굉장히 세게 조정을 받았긴 하지만 이건 조정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가는 형태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중에 코멘트를 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갔구나. 거래가 급감하죠. 봉이 짧아지고 거래가 급감하죠. 변동성이 줄어들고 이게 이제 향후 변동성을 앞둔 형태예요. 방향성을 앞둔 형태예요. 방향성. 제가 단어 실수했네요. 방향성을 앞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저는 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뭐 여기였으면 밑으로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지금 여기 구간이에요. 본업 자체의 어떤 밸류를 따지더라도 시총 3조입니다. 과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여기서 추세 전환 양봉 형태를 만들었고 조정을 만들었어요. 아주 베스트한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다는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어떤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넥신이 또 분위기상 결국 백신 선도 업체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업체면서 생산까지 갈 계획들을 갖고 있는 임상 3상은 해외에서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앞서는 형태의 임상 단계와
기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제넥신이 대장주라는 생각을 여전히 변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도 심리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 본업 자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특별히 나온 어떤 뉴스나 재료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추세는 전환됐고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됐다. 다음 주는 조금 기대해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바이오의 시총 상위주, 시총이 14조니까, 뭐 셀트론 헬스케어랑 이제 비등비등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음 달 FTSE 지수 편입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 외국인 수급이 다음 달까지는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SK 바이오팜이 오늘도 한 5% 오르면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 17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다음 달까지는 어느 정도 다음 달 한 중순까지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바이오 업종 전체에 미치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영향들. 제가 이제 요 조금 아래에서 그 분석 자료를 좀 올려드렸었는데요. 매수한 분 계시면 저는 아직은 홀딩 하셔도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한 분 문의가 오셔가지고 괜찮다 홀딩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뷰를 좀 1번 이렇게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수급적인 이슈가 다음 달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큐어 같은 경우 오늘 흐름이 좋았죠. 6% 상승했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 종목 역시 무난하게 추세적인 어떤 상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셀트론과 같이 치매 패치제를 임상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포석으로 가셔도 좋을 만한 어떤 기업이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주 좋아요. 지금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건 아니지만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돌파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요 상장대 가격대가 이때거든요. 6만원. 요 가격대를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위로 또 열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메리트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Q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 오늘 한 6.7% 상승했는데요. 지금 이제 베타 테스트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만간 이제 사전 계약을 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추후에 뚜두둑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 받기 시작했다 주가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도 기관들이 쭉쭉 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52주 신고가를 다음 주 정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5년 만에 최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기 때문에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떤 로직 시나리오 자체도 신작에 딱 포커스 중심을 두고 투자를 하면 사실 게임주에 대한 투자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게임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로직적으로 견고한 어떤 투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컴투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마감 복귀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만큼 컴투스는 이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게임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시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은 매도 고민할 필요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전에 그 동박 업체 중에서 일진 머트리얼즈하고 두산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2차전지 소재주로서. 근데 일진 머트리얼즈는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두산솔루션은 완전히 그냥 분석해 드리고 나서 그냥 치고 달리는데요. 한 2배 가까이 왔네요. 오늘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었죠. 이 테슬라 쪽에
테슬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지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는데 이게 실제인지 두산 측은 고객사에 대한 내용은 확인될 수 없다고 이제 밝혔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멘텀 자체가 이렇게 좀 불었는데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실제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세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같은 날 정리를 해요. 저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이고요. 단기로 본 건 아닌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일단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거죠. 그런 시각이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 얘기 아니라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중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단기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물량을 털어내셔도 될 것 같고 다 털어내셔도 될 것 같고, 왜냐면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기회를 아마 주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진 머티리얼스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뭐 좋습니다. 제가 요때 이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거 뭐 매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거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강조했어요. 이 종목에 대한 조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또 올라오는데,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요 이격도가 좁혀져 있고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 지점에서는 저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유리하고 편하실 거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또 2차전지 소재 업체 SKC, 최근에 제가 좀 괜찮다 흐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7% 튀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소재 업체들이 좋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셀 업체들 LG화학,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컨셉으로 계속 가고, 내년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2차전지 이런 소재주 쪽이 아마 시세 분출이 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SKC도 이제 움직이네요.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이거는 저는 매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 완전 싹쓸이로 쓸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픈 손가락이죠.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유상증자 발표를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손절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제 전략을 말씀드린 게, 저는 이런 경우 그냥 분할로 나온다. 다른 기회를 찾는다.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일단은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약간 좀 신뢰도 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나왔고 그냥 그런 어떤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첫날 발표 나오고 나서 첫날 그 가격대를 지금 회복했어요. 아마 고민스러운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흐름만 보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런 부분까지, 이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 부분까지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하세요. 이게 제가 신도 아니고 이게 치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확률론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론적으로는 유중 발표했지, 매물대 여기 있지,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확률이 그냥 한 8, 90%는 저항받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지점에서는 나오는 게 낫다. 근데 뭐 10% 확률적으로는 또 이제 백신 개발 업체고 CMO 이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주도적인 어떤 수급이 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돌파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 악재가 터져가지고 손절의 기로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좀 냉정하게 이런 것들 그냥 털어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뭐랄까 자신감? 장세 자체가 지금 대세 상승장이라는 저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이었다면 제가 이거를 뭐
과감하게 뭐 손절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가서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장 상태 자체가 이거 이제 그냥 손절하고 그 자금 갖고 딴 걸로 가가지고 여기서 손절한 거 손실률을 그 이상으로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세 환경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감하게 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저의 어떤 생각의 플로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고사항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노민 컴퍼니라는 지금 코넥스에 있는 기업이긴 한데, 와우, 이거 그 마이크로바이옴 업체거든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업체들이 고바이오랩 비롯해가지고 시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년도 기대해볼 만한 트렌드에 속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수급이 붙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주 한번 볼게요. 유통주 한번 쭉 보죠. 현대백화점 보합 정도, 신세계 보합 정도,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 1% 정도 상승, 이 정도 냈네요. 그래서 호텔신라도 한번 볼까요? 보합 정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 피해주인데,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제가 볼 땐 저가로 한번 접근해보는 게 역발상으로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최근에 자주 드리고 있고, 막 남들이 좋다 해가지고 막 급등하고 있는 것들, 최근에 제가 이제 고민했잖아요. 반도체 장비 저런 걸 살까 말까를 하다가 안 샀거든요. 왜냐면 그거 너무 좀 최근 미리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또 신고가를 막 삼성전자 내고 막 다른 막 장비주도 막 52주 신고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들어간다. 저는 부담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좀 덤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손을 안 들인 거고,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박박 아직은 기고 있는 유통주가 오히려 낫겠다. 밸류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피해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면 내수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출보다는, 왜냐면 수출은 유럽하고 미국에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난장판인데 수출이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수 회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코로나 피해가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그 뭐 면세점, 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진다면 저는 국내 유통업종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높다. 제 생각, 이제 투자 아이디어 플로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런 생각 하에서 투자 전략을 짜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런 중대본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2.5단계로 격상을 하기에는 아직 뭐 신중한 모드긴 한데, 사실 이런 어떤 거리두기라든지 이제 조치 같은 거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기존에 2.5단계로 올리는 그 기준에는 아직까지는 부합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올리게 되면 여러 자영업자라든지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29일, 이번 일요일이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주말간에 이제 상황이 어떤지를 보면서 아마 판단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오늘과 내일 중으로 의견을 더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이제 연속 5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간에는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국에 쫙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대유행의 어떤 기로에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의료 쪽에서는 중요한 게 중환자 이제 병상 확보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 중환자 병상 중에서 18%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진되면 이제 좀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지금 매일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면
이거 중환자실 거의 다 차버린다고 하더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정부로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를 보면요. 지금 2단계죠. 예, 수도권 2단계. 그래서 보시면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이 개시되는 어떤 수준인데 2.5단계면 이제 전국적인 유행이 본격화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주간의 어떤 평균이 확진자가 4,500명.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일주일 가면 2.5단계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정부로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막 2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격하게 발생될 때 바로 2.5단계로 넘겨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단계 되면 그냥 다 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들 최대한 자제, 뭐 거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 재택근무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셀트론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식약처장이 얼마 전에 셀트론을 방문했죠. 그래서 허가를 대폭 당초할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셀트론을 격려하고, 지금은 정부가 더 셀트론을 지금 독려하면서 좀 제 느낌상 기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정부로서도 굉장히 좀 한국도 심각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셀트론의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 치료제가 필요한데 이걸 셀트론이 그 효능은 지금 거의 정부가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뛰어버리면 사실 그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 백신을 왜 지금 안 씁니까? 서구권이든 우리나라든 그 절차를 제대로 잘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이제 셀트론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면서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데이터까지 다 잘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 세계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제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절차를 겪고 있다. 효능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부도 빠르게 해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속 심사를 위해서 운영 중인 고신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최고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 허가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지금 식약처장이 셀트론을 방문해서 이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갔습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기사인데요. 일라일일리 그리고 리제네론 지금 항체치료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받은 이 두 개 회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물량이 태부족, 후발주자가 좀 절실하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미국이 지금 매일마다 17만 명, 20만 명씩 환자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치료제 물량 20만 정도 되는 도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말도 안 되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도 필요한데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아무나 만들 수도 없잖아요, 지금. 사실 백신보다 항체 치료제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고난이도고 전 세계도 몇 개 업체밖에 만들 수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사도 이제 별로 없어요. 셀트론 입장에서는. 전 세계 5개 업체 정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받았고 승인을 한국 그리고 이제 유럽의 2개 회사 그 정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발주자의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다는 어떤 기사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거잖아요. 매일 확진자가 막 17만 명씩 늘어나는데 갖고 있는 게 20만 도수야.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건데 이게 일반인보다는 사회 고위층으로 이제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또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장관, 주지사 이런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치료제가 승인받기 전에 입원 과정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이 오히려 미국 대중들에게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또 차별받는 어떤 느낌, 그런 어떤 양극화되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뭐 회사들이 뭐 지금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미국 자체 소화하기에도 부족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후발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수의 기업이 임상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세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치료제로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현재 개발 속도가 빠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 속도가 빠른 국내 기업, 셀트론밖에 없는데 무슨 국내 기업이야. 그렇죠? 셀트론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용이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줄을 서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치료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고, 셀트론에 대한 어떤 기대는 지금 제가 이제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재료 소멸이 아니라 거대한 황금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어제 썼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재료 소멸은 그냥 재료 자체가 소멸하는 거지만, 이거는 실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조 원의 실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거지만 흔들리지 마시라.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어디서도 현혹되지 마시라. 한편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으로는 셀트론과 바이오로직스 등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셀트론은 지난 25일 임상 이상 투약 완료한 상태로 우선 연내 국내 조건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업체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일라일리 리즌으로는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받아서 이제 투약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영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GSK 같은 경우는 2,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내 이제 데이터를 일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뭐 셀트론보다는 한 2-3달 정도 늦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다음 세 번째로 항체 치료제의 어떤 상용화는 셀트론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연간 400만 분 생산기 최대치고 지금 150에서 200만 명 분 정도를 기존 어떤 제품들의 재고를 최저치로 낮춰서 생산하겠다. 지금 현재는 10만 명분을 생산해서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을 얼마 낼 것인가? 이제 아직 뭐 다 예측치인데요. 사실은 뭐 만드는 족족 팔리는 거니까, 사실 셀트론이 만드는 한 200만 명 분의 치료제가 사실은 다 팔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뭐 한 300만 원이라고 친다면 사실 뭐 6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각종 이제 증권사 리포팅에서 내년도 코로나 항체 치료제 한 매출 전망, 이익 전망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줄을 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여가 한다면 재료 소멸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길리어드의 이제 렘데스비르의 매출 전망 표를 보시면 글로벌 데이터라는 외국 이제 일단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올해 이제 길리어드 이제 렘데스비르 한 2조 정도 매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년 한 3조 정도 매출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뒤에도 이렇게 있지 생각하시겠지만 종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행병으로 계속 돈다는 거고, 신종플루처럼 타미플루가 지금 계속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치 나올 때 한 3조 나왔고 1조 내외로 이제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 특허권 풀렸기 때문에 제네릭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출이 많이 다운됐지만, 결국은 신약인데 사실 뭐 당분간은 뭐
뭐 복제품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렘데스비르 같은 그런 약도 지금 뭐 수조원의 매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만들면 무조건 매출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셀트론의 실적 전망은 일단 승인 받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이 기업에 대한 시각은 360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신영증권의 리포팅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이제 리포팅을 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시키려고 리포팅 내신 것 같아요. 41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장중에 돌파했지 않습니까? 셀트론이. 전고점이란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보다는 어떻게 목표 주가가 중요하겠죠. 내용 뭐 특별할 건 없고,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목이 이제 의미 있죠. 이제는 항체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면서 이제 신약 기업입니다. 이런 어떤 제목을 달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78% 성장한 2조 원 정도를, 영업이익은 8,300억을 전망을 하고요. 셀트론 트룩시마의 성장, 그리고 이제 원가율이 좀 개선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베터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또 한 번 레벨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42% 전년비 증가한 2조 8천억,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1조 원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반영을 안 시킨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영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한 3, 4개월 정도 경험을 했죠?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경험하셨죠? 주식 투자는요, 시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실적과 성장과 이런 어떤 강력한 모멘텀을 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매도 매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 출시 내년에 있고요. 다케다 쪽 사업부 인수한 거 내년부터 실적 온기로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실적은 추정하지 않았다. 승인 받으면 이제 추정해서 이거 뭐 한 5조 6조 때리겠죠, 매출. 그래서 현재 임상 이상 투여 완료하고 연내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내년 해외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영증권에서 여기 보시면 2022년도 매출액은 3조 5천억, 영업이익은 1조 2천억으로 이제 목표를 잡아놨네요. 전망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제목은 내년은 유럽 램시마 SC 판매로 승부차기 해서, 내년엔 사실 그 고농도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내년 온기로 이제 그 매출 반영은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상반기 정도에 이제 유럽 승인 받으면 이제 그 직판 체제 꾸려가지고 이제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뭐 매출이 크게 이렇게 나오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이제 다 이제 판을 깔아놓은 게 지금 램시마 SC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잘 팔리는 게 이제 승부처가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는 이제 매출액 1조 7천억, 영업이익은 전년비 200% 이상 성장한 4천억 정도 전망을 하고요. 제품별로 이제 고르게 매출 성장을 하고, 트룩시마는 전년 대비 95% 외형 성장을 100% 가까이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 이제 고가로 팔리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률도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램시마 SC는 코로나19 때문에 출시가 좀 늦어졌죠. 그런 부분이 올해 예상보다는 램시마 SC 쪽 매출이 안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영업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거기 지금 전쟁터잖아요. 전쟁터인데 지금 이거 뭐 이런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출시 자체도 지금 계속 미뤄진 거죠. 그래서 내년은 램시마 SC로 이제
거듭나겠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도 내년에 그 글로벌 시장 타겟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신규의 어떤 매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아직 반영 안 됐죠. 내년도 예상 매출 2조 4천억, 영업이익 6천억.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승인받으면 셀트론 헬스케어도 목표 주가 달리 잡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만 원 선 정도,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주로 있고요. 뭐 코로나 치료제만 승인받게 된다면 목표 주가 자체의 어떤 레벨이 아마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이제 일주일 끝나는 금요일이네요. 참 이 셀트론의 항공모함은 뭐 재밌으시고 그래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좀 만든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셀트론의 항공모함은 순항 중이고요. 지금 정말 무주공산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무주공산의 상태인 어떤 종목 이렇게 있는 상태고요. 정말 역대급의 시세가 터질 수 있는 모멘텀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도 여기 리포트에서도 있었지만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어떤 변신, 레벨업, 이게 이제 올해 이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눈높이, 밸류에이션 수준, 이런 것들을 모두 기존과는 다르게 매길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지금 바로 12월이 되고 있는 거죠. 전투기들은 조만간 공매도 3회를 위해 출격을 할 것이며 종국에는 수소폭탄으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임무 완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짧은 수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고요. 셀트론 그룹은 시장의 주도 대장주입니다. 역대급의 클라이막스의 시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셀트론 치료제 결국은 한국의 코로나 대유행이 기로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면서 기업은 명성을 얻고 한국은 전 세계 위상을 얻게 높이게 될 겁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서핑을 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박사가 옆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현명한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금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